안녕하세요. 저는 일상돌봄 매니저 1급 자격과정을 맡은 권경진 강사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일상돌봄 매니저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1강의 주제는 희망재가복지센터 소개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복지센터의 목적과 운영 방식,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재가복지센터의 개요입니다. 첫 번째로 설립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재가복지센터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센터의 비전입니다. 희망재가복지센터의 비전은 모든 이웃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인데요. 세 번째로는요, 센터의 미션입니다. 희망재가복지센터의 미션은 최고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희망재가복지센터의 설립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목적입니다. 희망재가복지센터의 주요 목적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센터는요, 상호 지원과 협력을 촉진하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사회는 더욱 강건하고 결속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재가복지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우리 동네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여 질병에 대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심리상담 서비스입니다. 개인 및 가족 상담을 통해 주민들은 심리적 안정을 얻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박씨 가족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져 가정 내 갈등이 줄어들고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주민들은 여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행사, 취미 활동,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학습 지원과 성인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지적 성장과 자기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학업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지원하여 주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모두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희망재가복지센터의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본 원칙입니다. 저희 센터는 이용자 중심, 신뢰와 투명성,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요 운영 정책입니다. 서비스 질 관리, 직원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 기본 원칙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원칙이 적용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서비스 질 관리 방안입니다.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직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주기적인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협력의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망제가 복지센터의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양한 서비스입니다. 저희 센터는 재가돌봄 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일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각 서비스의 간략한 소개입니다. 먼저 재가돌봄 서비스는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일상지원을 포함하며 가사지원 서비스는요,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의 가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일상지원 서비스는요, 외출 지원,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서비스 이용자들의 실제 사례와 피드백입니다. 각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서비스가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의 효과와 성과입니다. 저희 센터의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제가 복지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입니다. 저희 센터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지센터의 필요성입니다. 센터는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지센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저희 센터는 지역사회의 결속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센터를 이용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센터가 어떻게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지센터의 존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이점입니다. 센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용 대상자 기준입니다. 첫 번째, 대상자인 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제가복지센터는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입니다. 첫 번째는요, 방문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 신청은요, 직접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장애 진단서 또는 의료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화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신청은 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센터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기 상담입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필요평가입니다. 신청자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상황, 가족 구조 등을 평가합니다. 세 번째는요, 서비스 적합성 검토입니다. 신청자가 센터의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합니다. 마지막은요, 최종 선정입니다. 적합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여부를 통보합니다.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법적 장애 등급과 의료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법적 장애 등급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1급에서 6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료 진단서입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 진단서 또는 의료 소견서가 필요하며 장애로 인해 일상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원 필요성 평가입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를 통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식사를 준비할 수 없거나 집안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저소득 가정 서비스 대상자 기준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을 가진 가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 기준입니다.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자동차 등의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정입니다. 구체적인 재산 기준은 정부나 복지센터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특별 상황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정입니다. 의료비, 주거비 등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선정이 된 후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가돌봄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 지원이나 건강관리, 식사준비, 가사활동 지원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가사지원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저소득 가정 및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가사활동 전반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일상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외출 지원, 병원 동행, 생활용품 구매 대행 등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을 통해 희망재가복지센터는 장애인과 저소득 가정 등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제 희망재가복지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희망재가복지센터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와 건강한 삶이라는 두 가지 대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는데요. 두 번째로 프로그램들의 목표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의 목표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가정의 화목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로 각 프로그램의 상세 설명과 진행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은요, 가족 상담,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 가족 활동 프로그램을 포함하는데요. 건강한 삶 프로그램은 정기 건강검진, 운동 프로그램, 건강교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피드백과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들은 가정 내 갈등이 감소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건강한 삶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은요,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만성질환 발병률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와 성과입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복한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 내 갈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족 유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진행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가족 상담 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션은요, 가족 전문가와 함께 진행되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상담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를 돕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본을 가르치며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더 잘 이해하고요, 소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가족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요, 유대감을 강화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족 운동회나 요리 교실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가정의 행복을 도모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가족 프로그램들은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희망재가복지센터의 협력 네트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입니다. 희망재가복지센터는 다른 복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더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병원과 협력해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와 협력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연계활동입니다. 협력 네트워크 다이어그램과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재가복지센터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계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행사나 워크숍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협력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구조와 역할입니다. 희망재가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각 기관의 강점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지원은 지역병원에서, 심리상담은 전문상담기관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 주요 활동과 성과입니다.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성공적인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학교와 협력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협력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입니다. 희망재가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목표로는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희망재가복지센터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희망재가복지센터에서 제공한 서비스 성공 사례입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재가복지센터는 재가돌봄 서비스와 가사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는데요. 예를 들어서 78세의 김할머니는 재가돌봄 서비스를 통해 매일 식사 준비와 청소를 도움받으며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박 씨 가족은 가사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도 하고요. 특히 청소와 세탁 지원으로 가정 내 청결 유지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를 통해 본 센터의 영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통해 센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할머니의 사례에서 보듯이 재가돌봄 서비스는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 씨 가족의 사례는 가사지원 서비스가 가정의 청결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각 사례의 상세 설명과 서비스의 제공 과정입니다. 김할머니의 경우 초기 상담을 통해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평가한 후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후에 돌봄 제공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식사 준비나 청소,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였는데요. 박 씨 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초기 상담과 평가를 거쳐 필요한 가사활동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비스 제공 후의 변화와 성과입니다. 김할머니는 재가돌봄 서비스를 받기 전보다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박 씨 가족은요, 가사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정 내 청결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생활의 질이 무엇보다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사례를 통해 본 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입니다. 앞서서 이러한 사례들은요, 희망재가복지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재가돌봄 서비스와 가사지원 서비스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희망재가복지센터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퀴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희망재가복지센터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1번 지역사회 활성화, 2번 수익 창출, 3번 국제협력. 정답은 1번 지역사회 활성화입니다. 이 퀴즈를 통해 희망재가복지센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희망재가복지센터의 주요 서비스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재가돌봄 서비스, 2번 가사지원 서비스, 3번 해외 봉사활동. 정답은 3번 해외 봉사활동입니다. 이 퀴즈를 통해 희망재가복지센터의 주요 서비스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수강하시면 일상돌봄 매니저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